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이고, 여러분 지금 사상 초유의 화면입니다. 저희 비욘디가 시작한 이래로 와, 이렇게 4명이 그냥 꽉 차게 앉은 적이 없는데. 네. 네, 놀라셨죠? 네, 오늘 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정형외과에 뭐 떠오르는 뭐 샛별들이시죠. 세 분. 오늘 여러분께 네,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 뼈와 관절과 관련한 정형외과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마음껏 물어보시면 우리 세 분의 전문가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은 와, 평촌에서 오셨어요. 네네. 네. 평촌의 서울 나우병원. 네. 네. 그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죠. 그렇죠. 정형외과만 메인으로 하는 병원이고요. 네. 저희가 한 명 한 명씩은 다 나와서 한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글쎄. 얼굴이 익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일부러 셋이 어렵게 시간을 맞춰가지고 네. 이렇게 어느 파트만 따로 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답해드리기 위해서 와. 파트별로 다 모였습니다. 사상 최강의 드림팀이 떴어요. 네, 정형외과에. 네. 우리 선생님은 뭐 저하고 아주 친하잖아요. 네. 가족끼리도 자주 만나고. 근데 두 분은 그 같은 원장님인가요? 그럼요. 오, 원장님이 몇 분이에요? 저희 셋이서 이제 원장님입니다. 이야. 근데 선생님이 제일 선배님이고. 네네. 네. 그러면 각자 간단히 소개를 해볼까요? 어떤 파트를 맡고 있고 성함이 어떻게 되고 또 약간의 자기 자랑도 좀 해주시고. 자, 우리 네. 김주면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 의사 김준배입니다. 제가 아마 연골 손상이나 뭐 전방 통증 증후군 뭐 이런 걸로 여러 번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주로 무릎하고 어깨 진료 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좀 노인층에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기 자랑. 제 자랑이요? 뭐 하나라도 제일 프라우드한 거. 네, 저기 비욘디에 보면 네. 제 프로필이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난 네가 참 좋아. 오, 죄송합니다. 야. 네가 무릎. 야. 반말한 거 아닙니다. 아, 네가 유가 아니고 무릎 할 때 무릎. 니. 네. 그래서 저는 무릎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야. 무릎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잘 진료하고 있습니다. 국문과 나오셨어요. 야, 무슨 장명 실력이 천지적이네. 나는 네가 좋아. 무릎 전문가. 우리 김준배 선생님. 자, 우리 또 가운데는 이제 정재윤 선생님이죠? 소개해 주세요. 저도 그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름은 정재윤입니다. 제가 이제 아주 소아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까지 생길 수 있는 척추 관련 질환의 총론과 강론을 한 번씩 나와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저는 뭐 특별히 자랑할 건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요즘 뭐 세태를 반영하듯이 이제 척추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다, 어떻게 틀리다 이런 그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아니 후배가 더 낫어. 정재윤. 지금 일단은 정재윤 판정승. 네. 난 네가 참 좋아. 자, 이번에는 이제 또 가만히 오래 기다리신 우리 이혁진 원장님 네. 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이제 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혁진입니다. 저는 이제 좀 특이한 과를 전공했는데요. 정형외과 전공이긴 하지만 수부 전문의를 또 다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부 전문의와 정형외과 전문의를 같이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질환도 손에 관한 질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비욘디에서 강의 제목이 제가 손봐드리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손발에 관해서는 제가 열심히 좀 제가 아는 지식 한도 내에서 열심히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해요.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와, 이게 정말 뭐 밥 안 먹어도 든든하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예,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세 분이 고맙게도 저희 비욘디의 멘토 선생님이세요. 아시죠? 저희 비욘디가 이제 앱이 이제 곧 출시가 되고 지역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희가 지식 나눔을 합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하고 또 Q&A로 물어보시면 답변도 해주시고 사실은 출연료도 못 드리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요새 또 저 의사 선생님들 유튜버가 세 분이 나오는 게 유행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이 케미가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네. 그 종종 선생님 병원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카페도 좋고 아니면 세 분이 뭐 어디 경포대로 놀러 간다. 해변에서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PD를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예, 얼마나 멋져요. 해변에서. 인터넷만 되면 어디나 가능하다. 소통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정말 훌륭한 인재, 좋은 전문가 선생님들을 저희는 소개를 해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몰랐던 거 뭐든 물어보실 수 있고 너무너무 기대가 큽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 세 분 가운데 제일 선배님 네, 맞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저는 사라지려고 합니다. 인사만 드리고 네. 긴장하지 마시고 네, 네. 네, 그냥 세 분이 편안하게 그냥 막 떠들면 돼요. 우리 앞에 지금 보시면 우리 뭐 금분씨님, 이대로님, 안젤라 강님, 조 셰델만님 그리고 아까 좀 올려볼래요? 아까 박미라님도 너무 고마우세요. 아까도 뭐 거액을 기부해 주시고. 일본에 계신 분 아닌가요? 네, 5만 원이나 기부해 주셨는데. 네. 선생님 또 좀 기부 많이 받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세 분의 멘토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병원이 평촌 어디 있다고요? 평촌의 평촌역, 인덕원역과 평촌역 사이에 네,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가. 정형외과, 네. 네. 모든 정형외과 질환은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비욘디를 보고 선생님 병원에 가면 잘 부탁드릴게요. 물론입니다. 네. 자, 세 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라이브를 이제부터 시작해 봅니다. 자, 마이크를 우리 김준배 선생님께 넘기고 네. 저는 그만 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잘해주세요. 선생님 잘해주세요. 네, 네. 소통도 하면서 오늘 준비한 그 겨울철 낙상 얘기해 주시고요. 자, 시간은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네. 한 45분 남았네요. 네. 자,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하는 데까지 해보고 뒤에 또 강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잘리면 저희가 또 2부 3시 다시 나오겠습니다. 나올 수 있죠? 네,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삼은 것은 지금 마침 저희가 3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가시면 사실 세부 분야가 많잖아요. 손도 아플 수 있고 뭐 무릎도 아플 수 있고 어깨도 아플 수 있고 허리도 아플 수 있고 근데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사실 한 명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병원의 자랑이 각 세부 분야의 전문 원장님들이 다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분야에 겹치는 부분 또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 명이 모든 걸 다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위가 좀 겹치는 경우들 환자들 중에서 예를 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리는 경우 그렇죠?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게 목 때문인지 어깨 때문인지 사실 그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들을 제가 하나 좀 먼저 뽑아봤는데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무릎이 여기 지금 사진 보이시죠? 무릎이 아픈 분들은 허리가 대부분 같이 안 좋으세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또 거꾸로 허리가 아픈 분들은 또 무릎이 안 좋으시고 뭐 너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그림을 갖고 온 이유는 요거 끝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올바르게 걷다가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이 구부정해지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굴곡 구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릎이 구부정한 채로 걷는 분들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지금 질문 주신 것도 보면 67세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무릎이 점점 O자로 휘기도 하고 무릎이 구부정해지시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참고 걸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허리도 구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자세가 허리에 좋지 않죠? 당연히 좋지 않겠죠. 저게 네. 간단히 첨언을 좀 하자면 네. 뭐 옆에 무릎 전문가가 계시니까 무릎 이야기는 제가 빼고 무릎이 구부러지면 허리를 좀 펴서 걷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릎이 구부러지고 허리도 좀 굽게 되고 고관절도 완전히 신전되지 않고 조금 구부정하게 되니까 근육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조금 위축되거나 지방화 변성이 되면서 등이 굽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따로 이렇게 명칭화해가지고 뭐 어떤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만들어 놓은 명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릎이 나쁘면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저도 이제 진료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지식들을 이제 많이 있으시니까 인터넷도 정보가 많고 또 병원도 워낙 많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셔. 나 무릎은 이 병원 갈 거고 허리는 저 병원 갈 거고 뭐 손은 저 병원 갈 거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 병원. 그렇죠? 네. 저희 병원 오시면 어디 딴 데 갈 필요 없고 무릎 보고 허리 보고 손 보고. 또 한 가지 예를 또 들면 이런 게 어때요? 그 어깨 아픈 여기 아프신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떤 병원에 가면 어깨 문제라고 그러고 어떤 병원에 가면 목 문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 디스크 때문에 2차적으로 여기가 저리기도 하지만 근육이 또 뭉쳐서 아프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깨가 흔히들 이제 50견이라고 많이 아시는데 50견 때문에 어깨가 아픈데 어떤 분들은 여기 저리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럼 또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런 혼동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슈가 많죠. 단순히 이제 디스크가 닳고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옆에 수부나 상지 쪽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사실은 제가 뭐 디스크가 나쁘거나 신경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도 좋아지지 않거나 이럴 때는 수부 쪽에 의뢰를 해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같이 있는 게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가 좀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손이 저리다, 팔이 저리다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수가 목 디스크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팔로 가는 신경들은 다 목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 그 가지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팔로 가는 이제 신경들을 만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경이 3개가 이제 팔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목에서도 눌릴 수가 있지만 각각 신경이 팔로 지나가서 손가락 끝까지 가는 과정에서 각각 지나가는 통로들이 있거든요. 그 터널들에서 신경이 눌려서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팔꿈치에 신경이 눌리는 뭐 팔꿈치 터널 증후군도 있겠고 손목 터널, 팔꿈치 눌리는 경우도 있고 손목 터널, 여기에서 눌려서 손이 저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목 디스크를 감별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팔이 저리다고 해서 다 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목뿐만 아니라 팔로 가는 각각 신경에도 문제가 있는지를 꼭 체크해야만 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사실은 한 사람이 다 모든 걸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서로 간의 협진이나 의견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저도 경험을 많이 하는데 뭐 한 3개월 동안 내가 엉치가 아파서 뭐 유명하다는 허리 보는 병원을 막 다니면서 주사도 뭐 10번 이상 맞고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졌다고 하셔서 가만히 보니까 골반 문제 같아서 골반을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반에 퇴행성 변화가 있고 뭐 골괴사증이 있고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사실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죠. 저희끼리 얘기할 때는. 네, 오늘은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겨울철이라서 근데 겨울 같지가 않아서 좀 주제가 안 맞는데 너무 안 추워서 네. 겨울철에 원래 이 노인층 분들이 잘 넘어지잖아요. 빙판길에서. 그래서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은 게 겨울철의 특징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뭐 눈에 띄게 딱 느껴질 정도인데 그래서 낙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우리 이혁진 원장님이 아주 멋진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아유.
겨울철 낙상 사고는 겨울철에만 꼭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연세에 있으신 노인분들한테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이제 밖에서 실외에서 낙상 사고가 흔히 일어나죠. 근데 올해는 눈도 별로 안 오고 날씨가 따뜻해서 미끄럽지가 않아서 낙상 사고 비교적 덜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2년, 16년 그 데이터를 보시면 낙상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환자들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네. 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그 낙상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골절이 쉽게 일어난다는 건데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은 다 골다공증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골절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시면 뭐 매년 10%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자 여자 다 증가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실까요? 네. 위치를 보면 가장 흔한 곳이 척추입니다. 척추 골절이 가장 흔하고요. 그다음 넘어질 때 손으로 많이 짚기 때문에 손목 골절 두 번째로 흔하고, 그다음에 엉덩이 관절 중 대퇴골 골절, 그다음에 어깨 쪽 상완골 골절 이런 순서대로 흔히 일어나게 되고요. 연령에 따라서 보시면 그래프가 일단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는 70세 이상부터는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연세 때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굉장히 보여주실까요? 네. 눈에 띄게 확 눈에요. 그냥. 확 되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척추 골절이. 그 척추 골절이 가장 많으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언을 하고 넘어가자면요. 이제 사진을 좀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 편에 있는 사진들이 좀 비교적 정상적인 그 해면골이라고 해서 척추뼈 안에 있는 이제 우리 구조물 같은 뼈들이거든요. 그런 해면골들이 정상적인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숭숭 구멍 뚫린 것처럼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도 구조체가 좀 약하고 끊어진 데도 이렇게 좀 많이 발견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런 과정이 되는 이유는 나이가 드는 거랑도 사실은 관련이 있고 다른 요인도 많은데요. 그 몸에 뼈가 생기고 흡수되고 다시 생기고 하는 과정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에 작용하는 두 가지의 세포가 파골세포라는 세포하고 조골세포라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뼈를 오랫동안 쓰게 되면 좀 이제 낡고 구조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파골세포라는 부분 세포가 자라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면 그 파골세포를 같이 커플링하고 있는,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조골세포가 따라가면서 새로운 뼈를 딱 생성합니다. 그게 뼈의 균형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잘 흡수가 좀 잘 안 되고 생성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뼈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골세포가 약해진 부분을 싹 먹고 들어가면 조골세포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면서 이렇게 모양을 싹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세팅이 돼서 휴지기가 되면은 조골세포가 좀 쉬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이 좀 약해지니까 나이가 드셔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뼈가 잘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약물을 먹거나 해서 저 파골세포가 하는 역할을 좀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뼈가 조금 흡수되는 과정을 좀 줄이게 되는데, 아주 뼈의 입장에서는 건강해진다고 하기보다는 좀 뼈를 좀 약해지지 않고 조금 약해진 상황에서 조금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약물 투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뼈를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쓰는 호르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최근에 뭐 약물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니까 더 좋아지겠죠. 네. 뭐 파골, 조골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면 되고, 실제 몇 가지 예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마 자기 집 가족 식구 중에 어르신이 한 분 겨울에 넘어져서 골절 생기시면 그냥 그분만 고생이 아니라 사실 모든 전 가족이 다 고생하실 거예요.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텐데, 뭐 손목도 그렇고 특히나 뭐 척추나 골반 골절 생기면 뭐 옆에서 항상 누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표 보셨지만 가장 흔한 순서대로 첫 번째가 척추가 제일 많았죠. 척추 골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손목 골절, 그 다음에 골반 골절, 그 다음에 어깨 골절 순서대로 하나씩 좀 보여주시죠. 먼저 척추부터. 예를 보면 뭐 사실은 척추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요추 1번 뼈인데요. 요추 1번 뼈가 원래 이렇게 얼음 알갱이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뼈가 얼음 알갱이처럼 옆면에서 보입니다. 근데 그게 높이가 확 주저앉았잖아요. 실제로 이제 뼈가 사지뼈처럼 동강 부러지는 게 아니라 크래커가 주저앉듯이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주저앉은 뼈들이 생기면 그건 사실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를 하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주저앉은 뼈를 다시 좀 높이를 들어 올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뼈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 주저앉은 뼈에 보강 물질을 넣어서 좀 보강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네, 그 손목이 다음에 좀- 척추 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손목골절이죠. 손목골절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뼈가 되게 유리처럼 좀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좀 이제 박살난다 저게 표현하는데요. 보시면 손목에 이제 뼈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큰 쪽 뼈가 이제 많이 부서져서 뒤로 이렇게 많이 무너져 버렸죠. 연세는 88세이시니까 골다공증이 꽤 있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로 해서 금속판을 이렇게 고정하게 되고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도 골다공증이 많다 하더라도 뼈는 잘 붙습니다. 6개월만 지나면 뼈가 이제 다 붙어서 그 으스러진 뼈들이 이제 다 하나로 연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제 손을 쓰실 수 있게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뼈가 두 개가 다 부러졌죠. 손목에 있는 뼈, 큰 뼈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큰 뼈도 부러지고 작은 뼈도 부러졌고요. 뭐 아까보다 좀 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넘어지시면 생겼겠지만 다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일어난 거고요. 그렇다면 양쪽 다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 뼈가 좀 많이 으스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뼈가 정확히 맞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뼈가 하나로 다 연결이 돼서 이제 보시기엔 다 정상 뼈로 이제 다 붙기 때문에 손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골반 쪽. 그 골반 골절 얘기하기 전에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이제 다 부모님들 계실 텐데 부모님들 중에 누구는 넘어져도 안 부러지고 그렇죠? 누구는 살짝 넘어진 것 같은데 부러지고 그게 왜 그렇죠? 뭐 이제 당연하게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네. 약해지니까 네. 그렇다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낙상, 그러니까 뭐 높은 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끄러져 넘어지는 정도, 침대에서 내리시다가 아니면 이부자리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손을 짚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심하면 골절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상도 예방해야 되고 골다공증도 좋아질 수 있도록 치료를 잘 하는 게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시간이 되면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옛날에 저희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사실 골다공증 치료를 그렇게 많이 안 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요새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지고 또 연세도 많이 더 오래 사시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도 늘었고 연구도 많이 돼서 사실 모든 치료가 우리 예방이 첫 번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골절되기 전에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뼈를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하는 것이 요새는 치료다. 골다공증은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니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죠. 골다공증도 병이고 꼭 치료하셔야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골반 골절 보여드리면 노인성 골절 중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실 무서운 게 이제 골반 골절인 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우리가 이제 우리 대퇴골이라고 하는데요. 대퇴골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 목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목 부분이 부러지는 경우, 좀 더 아래쪽이 부러지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골반 골절이 심각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사실 엊그저께도 제 지인 한 분이 아버지 넘어지셨다고 골절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었는데 자 사실은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근데 연세 있는 분들이 한 일주일만 못 걸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 뭐라 하죠? 욕창 생길 수도 있고 또 폐렴 생기고 골다공증은 더 심해지고 근육은 빠지고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잖아요. 활동량이 줄어서. 그래서 골반의 골절은 대원칙이 빨리 고정, 튼튼하게 고정을 해서 빨리 걷게 하는 게 목표예요. 어르신들은 빨리 활동을 하셔야 건강이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금속
금속정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금속정을 넣어서 고정을 하기도 하고 골절이 좀 심하거나 연세가 많아서 빨리 걷는 거가 필요할 경우는 이렇게 아예 인공관절을 해서 빨리 걷게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좀 걷는 거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걸음이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인공관절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깨도 보시면 이게 골절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뭐 간단하진 않네요. 네. 덜 심한 경우는 금속판과 나사를 고정해서 고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심한 경우 이렇게 아주 골절이 심한 경우는 이게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뼈가 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인공관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뭐 골절이 생기면 뭐 고생하는 거 너무들 잘 알 테니까 물론 골절이 생기면 어디로 오신다고요? 정형외과. 평촌 서울의학병원으로 오시면 해결이 되지만 네. 네. 넘어지기 깨지기 전에 그럼요.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일단은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뼈가 단단해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야지 넘어지더라도 뼈가 골절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치료에 대해서는 긴 설명은 이제 안 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챙겨서 영양제처럼 보충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거든요. 또 게다가 비타민 D가 같이 있지 않으면 칼슘이 또 흡수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합제로 나오는 것도 많고 하니까 영양제로 꼭 챙겨서 드시고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넘어지지 않으셔야겠죠. 대부분 골절은 넘어져 생기기 때문에 낙상을 예방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실까요? 낙상의 위험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인데 쭉 읽어보시면 뭐 근육량도 감소하고 근력 약화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연세가 드시면 그래도 보행이 좀 이상하고 불편할 수 있고 균형 감각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눈이 나쁘시잖아요. 앞에 장애물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들을 같이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약을 많이 섞어서 드시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시고 또 뭐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같이 또는 치매 같이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넘어지게 되시고요. 근데 관절염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관절 통증이 있고요.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환경도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미끄러지지 않도록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좀 안정한 환경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고무판 같은 걸 깔아서 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뭐 물건 끈에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선반에 있는 거 이렇게 잡아 당기다가 그러니까 최대한 키보다 낮은 쪽에 물건을 올려놓는 것도 그런 선반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가장 중요한 거는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신경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뭐 사람은 이제 그 몸 전체 근육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25살 정도의 근육량이 최고 100%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제 40세가 되면 약 8% 정도 떨어집니다. 대략 1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0년 가까이서 이제 10%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40세가 지나면 바로 70세까지는 매년 8% 정도 감소합니다.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70세가 되면 그 후 이제 10년 동안 매 10년 동안 15% 이상 감소하게 됩니다. 근력량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근력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 운동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원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얘기 쭉 듣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넘어져서 병원에 오시면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제가 싸우는 거 많이 봐요. 어머니한테 왜 넘어졌어요? 그렇죠?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져가지고 어머니가 넘어지고 싶어 넘어졌나요? 그렇죠? 평소에 어머니한테 잘해드려야죠. 그렇죠? 어머니한테 운동도 시켜드리고 잘 골다공증도 예방해드리고 그래야죠.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좀 날씨가 좀 바뀌거나 이러면은 좀
무거운 물건들 집 정리를 하시겠다고 좀 나르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분들이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허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무릎은 쭉 펴시고 허리로만 드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골다공증이 있으면 그때 좀 충격을 받으면서 뼈가 좀 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중요한 건 나이가 드실수록 햇볕을 쬐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비타민 D가 좀 사실은 부족하면 칼슘 섭취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든 나이가 드실수록 좀 햇볕을 좀 하루에 일정 시간 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비타민 D는 조금 챙겨서 드시는 게 좋고 아니면 식품으로라도 좀 비타민 D이 좀 많은 해산물이나 멸치가루 뭐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요즘에 핫한 부동산? 아파트? 노후자금. 뭐 연금? 또 뭐 있을까요? 뭐 지금 말한 건 다 중요하긴 하죠. 자, 근데 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연금보다는 근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 네. 동의합니다. 그렇죠? 네. 근육이 있으면 나중에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봐도 환자분들 보면은 안 믿어요. 전 참 답답해. 근육 빠진 거를 설명을 해드려도 안 믿으셔. 그래서 제가 진짜 시간을 투자해서 다 뒤져가지고 근육 빠진 사람들 사진을 모아왔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 먼저 어깨. 이게 좀 어려운 뭐 해부학 용어가 있지만 어깨를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게 극상근, 극하근, 뭐 견갑하근 그래요. 보면 이거 요게 근육이 덩어리가 근육입니다. 요 공간 안에 근육이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작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어깨가 근육파열도 없고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파열은 없지만 오래 아프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보여요. 자, 두 번째 무릎도 보면 제가 무릎 운동하라고 그렇게 시켜도 나 근육 좋다고 주장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요. 네, MRI로 이제 눈으로 보면 이게 젊은 사람 근육 이만해요. 근육이 내측 광근이라는 근육인데 완전히 쪼그라든 거 보이시죠? 자, 이 다리로 걷는 거랑 이 다리로 걷는 거랑 뭐 차이는 많겠죠. 네, 척추도 보시면 척추는 우리 정 원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다 하셔도 되는데 척추는요 이게 좀 늦게 발견하시거든요. 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왼쪽 사진이 정상인데 여기 이제 가운데 보이시는 게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이게 뭐 학명이긴 하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요 옆에 있는 게 췌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는 좀 다른 늑골이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고 요 앞에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장요근은 고관절이랑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러는 근육이랑 관련이 있고 이건 등의 기립근이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고 저는 꾸준히 해요. 잘해요. 뭐 이렇게 맨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오시면 이 뒤에 보시면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만해야 되는데 지금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육 없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좀 시커멓게 MRI에 보이는 건 사실은 이게 이제 근육 속에 있는 철 성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건데 이게 다 지방 성분으로 변해가지고 근육이 거의 뭐 이건 쓰지도 못할 근육들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근육 양이 줄어들고 지방화 변성이 되시면 사실은 조금만 걸어가시면 허리가 그냥 까부러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노인성 후만증 뭐 이런 병으로 일으키는데 후만증만 오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나빠져 있으니까 요통도 심하게 오고 신경 지나가는 구멍도 좀 좁아지니까 더 불편해지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보여드린 무릎도 그렇지만 척추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매스컴에서 그냥 무슨 주사, 무슨 네. 수술 얘기만 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암만 주사 맞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 분들이 참 저는 많아서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기다가 네. 무슨 인대를 강화하겠다고 주사를 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일이 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이게 좀 네, 운동에 대한 강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운동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거 제가 재밌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좀 쓰고 있는데 거기 제가 발췌한 건데 제가 그동안 쭉 진료하다 보니까 참 온갖 핑계를 다 대시는 것 같아요.
운동하기 싫은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그렇죠? 엊그저께 제가 재밌는 거 봤는데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김건모. 네. 네, 농담이고. 네. 자, 30대 사람들은 아유 내가 젊은데 무슨 운동이 필요해? 난 튼튼해. 이렇게 그래서 안 해. 그렇죠. 40대가 되면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왕성한 시기에 바빠서 나 운동 못 해. 그래서 안 해. 자, 50대 되면 시간이 좀 생겨서 운동 좀 해볼까 하고 갔더니 운동 안 하다가 하니까 당연히 아프죠? 그럼. 나는 운동하면 안 되는 체질이래. 그래서 안 해. 자, 60 넘어가면 자, 운동하세요. 그러면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겠수? 그래서 안 해.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죠. 네. 운동은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우리 몸에 2개 있는 거 몸에 있어요. 맞춰보세요. 몸에 2개 있는 거. 눈, 팔, 손, 팔, 다리. 맞네. 귀. 맞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귀가 청력이 차이가 이쪽이랑 이쪽은 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실 거예요. 눈이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심각해요. 다리, 팔다리 근육 짝짝이인 거는 내가 뭐 그래서 뭐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죠? 느끼시죠? 네. 그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저희가 강조를 할 텐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여유가 없어서 질문을 좀 그럼요. 받아볼까요? 네, 네. 네. 먼저 우리 맨 위부터 아까 맨 위부터. 넘어가고 있어서 안젤라 강 씨가 전 목 디스크가 있다고 목 근육에 주사를 맞고 있어요. 자주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목 디스크 때 목 근육에 사실은 주사를 하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경주사 일부를 맞았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분이 진짜 검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에 근거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찾았는데 그걸 주사를 했다 그러면 뭐 적당하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만큼의 어떤 간격이나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서 주사를 한다 그러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약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로 사실은 더 이상의 치료를 막을 수 있고 진행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아건 제가 할게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이케이님 67세에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사실은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운동 지금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 뒤에도 당연히 운동이 필요해요. 근데 의외로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농사 짓던 분들을 보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모든 게 한 판에 해결되는 줄 알죠. 수술을 하면 근육도 생기는 줄 알고 농사일을 해도 하나도 안 아픈 무슨 로봇을 만든 줄 알죠. 그런 사람 되게 많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속에 있는 것만 하는 거고 겉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들은 강화시키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운동인데 제가 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걷는 것만 하는 경향이 많아요. 저는 매스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걸으세요 하도 세뇌처럼 들으시니까 무조건 걸으셔.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기는 운동 진짜 많이 하는데 뭐 하세요? 그러면은 3시간씩 걷는데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오셨어.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걸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서 더 아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꼭 아마 동네 분들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많이 걸으라고. 그 동네 분들 맞을지 말고 자전거 하나 사주시거나 아니면 근처에 수영장 있으시면 수영장 다니시거나 근력 운동, 뭐 헬스클럽 가셔도 돼요. 67세에 뭐 헬스클럽 왜 못 가요? 가셔서 근력 운동 하시면 무릎 인공관절 결과도 좋고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했다고 아껴 써야 된다고 집에서 쉬는 분도 심지어는 있어. 그건 정말 틀린 거예요. 정말 틀린 거예요. 아까 그 근육 빠진 거 꼭 기억하시고 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원장님 뭐 하나? 종골골절. 종골골절. 네. 네. 종골골절로 수술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발이 부었는데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이제 종골이라는 거는 발 뒤꿈치에 있는 뼈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아마도 좀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충격을 받아서 아마 그쪽 골절이 일어난 것 같고요. 수술을 했다면 이제 뭐 금속판이라든지 나사를 이제 삽입했던 수술하신 것 같은데
종골골절은 생각보다 아픈 게 좀 오래 갑니다. 이유는 발 뒤꿈치 충격이 좀 가는 곳이고 골절 당시에 이제 많이 분쇄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3개월 지났으면 아직은 한참 붓고 아플 수 있으실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종골골절 후에 6개월 정도까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는 부어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붓기는 이제 만약에 뼈가 좀 빨리 붙었는데도 계속 부어 있다 하시면 발목이랑 발가락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관절 움직임이 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 어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젊으신 분이고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뼈가 어느 정도 붙었다고 하시면 오히려 붓는 거를 무시하시고 많이 걷고 운동하게 쓰시는 게 정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질문 제가 몇 개 보면은 그 키메라 씨께서 뼈 건강에 비타민 D가 좋다고 그러는데 비타민 D 영양제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먹을 만한 환자거나 환자분이 검사를 했는데 바이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신 분이라면 하루에 한 1000인터-IU 정도 이상 되는 영양제를 선택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 디스크 수술 이야기를 물어보신 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냥 목 디스크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라 저거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고 최두훈 씨께서 손발 저린 것 때문에 정형외과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일자목이라고 듣고 전기오디 찌릿찌릿한 증상이 한 달쯤 되는데 MRI 찍어봐야 할까요 하는데 일단은 일자목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자목이라고 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병원에서 보통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일시적인 자세 때문에 오는 증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목 주변에 근육이 긴장하면 아까 우리 이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머리에 있는 이제 이런 신경들이 팔하고 목하고 어깨를 지나면서 팔로 내려가는데 다 근육 사이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굉장히 긴장하면 그 신경이 내려오는 그 가지에서 근육 때문에 사실은 신경이 조금 자극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 근육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디스크 같은 증상처럼 일정 기간 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도현 씨는 일자목의 원인이 실제로 목 근육하고 인대 주변에 그냥 기능적인 일시적인 증상이냐 아니면 실제로 목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변화가 있어가지고 구조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변화가 생겨가지고 움직임이 적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 꼭 MRI 찍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그게 엑스레이나 다른 CT 같은 검사를 했는데도 신경 증상을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면 MRI를 찍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자목이 있다 하더라도 팔저림, 손저림이 목에서 오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특히 나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이제 목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팔로 가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목에서 오는 신경이 이제 목 주변의 근육들을 뚫고 팔로 가는 신경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병변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문제가 없다 하면 목 MRI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여기다가 첨언을 드리면 정 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검사를 다 했는데 이상 없는 경우 사실 꽤 많아요. 이상 없는데 나는 자세가 안 좋고 손은 계속 저리고 뭐 주사 맞아도 저리고 전 그런 사람들 꼭 운동하라고 시켜요. 그 자세 저기서 운동 싫어하는 우리 40대 분들이죠. 네. 운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몇 번 들으신 적 있을 텐데 이게 머리라고 치면 머리가 이렇게 딱 위에 서 있으면 힘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면 이거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 뒤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있으면 목 뒤 근육 긴장해서 그게 또 뭉치고 그게 또 통증이 되고 심하면 그것 때문에 저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세 교정, 운동 치료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 물론 다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활 습관을 좀 바꿀 수 있는 거 척추와 관련돼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거는 이제 한국의 사실은 문화가 세면대가 좀 높이가 굉장히 낮고 얼굴을 씻거나 머리를 감을 때 쪼그려서 머리를 감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이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고개를 많이 숙인 상태에서 머리를 감거나 하면
사실은 목의 디스크나 근육 주변에는 사실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자들이 좀 가능하다면 집안의 생활 습관이나 아침에 좀 머리를 감거나 이럴 때는 샤워기를 사용해서 머리를 좀 감거나 좀 따뜻한 샤워를 좀 오래 아침에 좀 해주시면 목 주변이나 어깨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 자극되는 것도 훨씬 줄일 수 있고 디스크에 가는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압력을 좀 증가시키는 것도 좀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 하나만 받으면 우리 메리 설사님이 맨 첫 번째 주신 질문인데 무릎 인대가 통증이 있고 엑스레이상은 문제가 없어요. 주사 치료 등등 치료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뭐 무릎에도 사실 인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도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봐서는 그냥 내측 축부 인대를 다치신 것 같아요. 우리 무릎 안쪽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나 이런 것들은 그 관절 액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자연 치유가 안 되는데 반해서 내측 축부 인대는 사실 잘 낫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술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가 돼서 스스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인대 강화가.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급해진 것 같아요. 성질이란 말은 하면 안 되고 성격이 급해져서 이 치료에도 급해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 맞아요. 그렇죠? 설명 많이 느끼시죠? 공감 극하게 하십니다. 네. 설명해드리고 좀 쉬었다 오세요 했는데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나 왜 안 나요 이러죠. 그렇죠? 무릎 인대는 저는 3개월 말씀드려요. 3개월. 3개월은 아플 거 생각하시고 하지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사실은 잘만 관리하시면 굳이 뭐 주사 이것저것 맞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원칙만 잘 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동까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죠. 뭐 저희가 운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뭐 시간 충분합니다. 저희가 6분의 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운동법들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강조할 때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이게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에 나오는 책의 내용인데 제가 그냥 강의할 때 맨날 쓰는 내용인데 자, 소인은 질병을 고치고 중인은 사람을 마음을 고치고 대인은 사회의 병까지 고치는 의사입니다. 제가 이걸 좀 바꿨어요. 네. 저희 평촌 서울라병원의 우리 원장님들은 자 운동 백날 말로 막 하라고 해도 환자분들도 네네네 하고 가서 뒤돌아서는 순간 잊어버리고 안 하시죠. 그리고는 와서 왜 안 했냐 그러면은 아주 좋은 핑계를 대세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다고. 할 마음도 없었으면서. 그래서 그런 핑계 못 대게 제가 이제 옛날에는 말로만 했다면 조금 좋아져서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이 그림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영상으로 그 운동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잔. 제가 가리고 있네요. 써야지.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파트별로 다 원장님들 나오셨지만 자 허리에 필요한 운동, 뭐 목에 필요한 운동, 우리 무릎에 필요한 운동, 어깨, 뭐 발목에 필요한 운동.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게 나한테 필요한 운동이 이거구나. 그래서 QR 코드 딱 찍으시면 나에게 필요한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 주제인 연세 드신 분들은 집에서 별다른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법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꼭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찾고 싶으시면 저희 병원 홈페이지 오셔도 되고 뭐 블로그나 또 페이스북 오시면 좋습니다. 병원에 직접 오셔도 좋고요. 저희 카카오톡 채널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운동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이제 마무리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제가 저기 질문 온 거 2개. 예, 그러시죠. 아까 저기 질문이 지나갔는데요. 요추 골절이 있는데 통증이 없는데 보존적 치료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골절이 크게 뭐 그 요추의 그 바디 몸체에 있는지 아니면 후궁이라고 이제 뚜껑뼈에 있는지 아니면 횡돌기나 후돌기 쪽에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횡돌기는 보존적 치료라는 게 그냥 쉬고 좀
가벼운 보조기 같은 걸 좀 일정 기간 차는 게 원칙이어서 실제로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골절에 첨추체가 다 주저앉았는데 통증이 현재 없다 그러면 실제로는 일정 기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안마의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안마의자는 사실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는 거여서요. 일단 써보시고 본인이 편하시다 그러면 쓰는 게 나쁘진 않을 것 저는 되게 같아요.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한 가지 그 강력하게 마사지가 되는 뭐 이렇게 막 통 같은 게 들들들들 돌아가면서 누워 계시는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것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마의자 하셔가지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운동 요새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안마의자에 안마의자에 앉아서 운동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한대요. 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그건 운동 아닙니다. 네,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아서 네. 네, 우리 이 원장님부터 네.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하여튼 건강하게 병원에 오시지 않고 지내시는 게 가장 저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그러니까 그러려면 정말 몸 관리,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지킬 원칙을 지켜가시면서 그다음에 아프면 빨리 오셔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골다공증 꼭 치료해서 예방하셔서 건강하게 향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원장님. 저는 짧게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이랑 허리가 아프신 분은 가능한 한 목과 허리를 뒤쪽으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십시오. 뒤로만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는 허리나 목이 좀 불편하시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긴장했다 싶으시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좀 오랫동안 뜨거운 샤워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시고 나서 조금 뜨거운 샤워를 오랫동안 하신 다음에 일상생활을 해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님. 네, 저는 우리 홍혁을 박사님 먼저 가셨지만 이 비욘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새 진료 보다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 인터넷이나 뭐 방송에서 보시고 너무 잘못된 정보, 편협된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확신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본인한테도 손해고 주변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비욘드가 좋냐면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예를 들면 우리 뉴스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세세한 뉴스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는 굉장히 큰 사건, 그렇죠? 어디 빌딩이 무너지거나 그런 게 뉴스 나오잖아요.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터넷 여러분 보시면 너무 큰 병들만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증상을 잘 보면 다 나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병원에 진료 어디 아파서 오셨으면은 물어보시면 어디 아파요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저 목 디스크예요. 진단하고 그렇죠? 오시죠. 진단하고 오시죠. 저 허리 디스크예요. 저는 이제 저 회전근개 파열됐어요. 이러고 오시죠. 어디가 아프시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단은 의사에게 맡겨주시고 여러분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곰곰이 생각하셔서 그 증상을 잘 얘기해 주시면 그게 진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어설프게 인터넷 보시고 그냥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려울 때는 평촌에 어디라고 했죠? 서울 네, 평촌에 서울 라병원에 오시면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짧네요. 네네. 준비한 거 굉장히 많은데.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 2부로 한번 네. 저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다음에 또 질문도 더 답해드리고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